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안전 기사필기 2022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세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속한다. 그죠? 우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속했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 다음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1명은 작으니까 이상이고 9명 너무 많으니까 이내다 이렇게 정리했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근로자위원회에 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죠? 네 번째,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얼마부터였습니까? 네, 그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에서는 150억 원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부분, 그죠? 별표 3개였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실기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위험한 업종은 뭐다? 토사석, 광업,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제조업, 그죠? 이렇게 위험한 업종들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합니다. 그 밖에 위험이 덜하다, 그죠? 농업이나 어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금융보험, 임대업, 부동산 제외하고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농업하고 서비스업, 컴퓨터 관련, 금융, 그죠? 이렇게 위험이 덜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설치 운영했고요. 좀 전에 살펴봤지만 우리 건설업은요,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부터 설치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안전감독관 또는 산업안전 해도 되고, 그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을 때 포함됩니다.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너무 많으니까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할까요? 잘 출제가 안 되었는 내용,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것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잠함이나 잠수 작업할 때는요, 하루에 6시간, 우리가 보통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인데 6시간이고요. 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6시간에 주 34시간입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6, 5, 30이잖아요. 초과 4시간 이렇게 기억하셔서 1일 6시간, 주 34시간 초과 금지.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피재 기계부터 정지하고 피재자 응급 조치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을 보존했다, 그죠? 긴급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보존해 놓은 상태는 뭐 때문에요? 재해 조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급 처리 다음에는 재해를 조사하고, 재해를 조사해서는 재해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겠죠. 뒤에 더 넣자면요, 대책을 현장에 실시해서 마지막에 평가한다.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죠. 옳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이겠습니다. 재해율에 해당되니까요. 산업재해 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인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에 재해가 5건 발생했고 1명이 사망했을 때 이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의 비율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임금 근로자 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 해도 되고요. 또는 뭐 총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괜찮습니다.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1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었습니다. 10,000명 근로자당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겠죠. 현재 근로자 수는 얼마다? 1000명이고 사망자 1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1000명분의 사망자 1명 곱하기 만 하면 10이 되죠. 자, 우리 재해율은요, 전부 다 단위는 없다. 그죠? 그래서 사망 만인율은 10이다 라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그죠? 첫 번째, 필요한 정보를 수립합니다. 정보 수집, 자료 수집, 맞죠? 그죠?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교육은 현장에 필요한 게 많겠죠? 그래서 현장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지도하는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게 좋겠죠? 법령에 의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법에서 한 달에 3시간 하라 했다면 우리는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추가로 더 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령에 의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지도 형태 중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포지엄이다 그랬죠. 그죠? 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전문가가 먼저 견해 발표합니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식. 그죠? 이렇게 몇 사람의 전문가가 나오면 답은 심포지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번의 포럼은 뭐였습니까?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한다. 그죠? 새 교재나 자료를 제시하고요. 거기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발표하고 토의하는 건 포럼이 되겠습니다. 버즈 세션, 세션이 장을 나눈다라는 뜻이다 했죠. 육육회의다라고 합니다. 6명씩 소집단으로 구분해서 6분씩 자유토의를 행하는 토의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상시작업이고 일용근로자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채용시 교육은 일용직을 제외하면 일용직은 1시간 받았잖아요.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입니다. 자, 하던 내용이 작업이 바뀌었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도 일용직 몇 시간? 동일하게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일용직의 2배였습니다. 2시간 이상 실시했습니다. 자,
하던 일에서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특별 교육인데요. 요거는 채용 시에 곱하기 2배로 실시하자. 특별히 위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었고 일용직 제외하면 8시간의 2배니까 16시간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맞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근로자 정기 교육 보겠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기 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사무직을 제외하면요,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분기 3시간 이상이고 판매직을 제외하면 매 분기 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관리감독자죠. 분기가 아니라 연간이다, 그죠? 16시간 이상 실시한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요 특별교육에 16시간 이상을 받는데요. 요거는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합니다. 남아있는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간만 하는 작업이거나 했다 안 했다는 간헐 작업은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상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용직 중에서 일용직의 특별교육 2시간 이상인데요. 일용직 중에서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죠? 8시간 이상 받고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실시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버드의 도미노 이론 생각해 볼게요. 1단계, 사람도 100% 자기 자신 제어를 못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화가 나고, 그죠? 현장도 100%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1단계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 2단계, 자,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일하다가 화나는 그거를 생각했다, 그죠? 기본 원인 기원이 됩니다. 자, 화가 났던 걸 생각하다가 내가 일을 실수해 버렸어요. 직접 원인 사고의 징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직접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접촉이라고도 합니다. 그 결과 손실이 생긴 걸 상해 또는 손실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네, 버즈의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단계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족, 2단계 기본 원인 기원, 3단계 직접 원인 징후죠. 간접 원인 없었다, 그죠? 그 다음 사고 또는 접촉, 마지막에 손실 또는 상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두 번째 원인 연결 원칙이죠. 재해 원인이 있다는 건 원인에 대한 대책도 있다는 뜻이다, 그죠? 세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존재한다 또는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사고의 결과 손실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네 번째가 손실 우연의 원칙이죠. 아닌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점검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은 했습니다. 작업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 감독자가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기계 공구 등을 매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매일 작업 전중 후에 수시로 한다 그래서 수시점검, 매일 하니까 일상점검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해설 안전점검의 종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타일러 또는 테일러라고도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자, 이게 아직도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십시오. 앞에서 기출엔 나왔지만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왔죠, 그죠? 자, 문제를 푸시면서요. 내가 아직도 처음 보는 것 같고 확실히 기억 못하는 건 파란색 하시고 시험 직전에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타일러는요,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첫 번째 뭐 하라? 기회의 원리, 그죠? 학습자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의 원리 또는 동기 유발의 원리죠.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학습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의 원리죠. 스스로 해보면서 만족하면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 능력의 상위입니다. 그죠? 상위 발달 수준에 닿아야 된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개발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목적 달성의 원리.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협동의 원리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기회의 원리, 그죠? 기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자. 계속성의 해당하는 것은 있네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맞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죠.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인간이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는요,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 주의의 특성 중에 단속성, 그죠? 고도로 주의를 집중하는 건 짧다라고 했죠. 짧을 단위다 그랬고요.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진다. 우리가 보던 것만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이다. 맞다. 그죠?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의식이 과잉일 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수단을 생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옳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나한테 관심이 있는 하나만 선택해서 집중합니다. 요거를 선택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의 특성이 아닌 거, 잘못 설명한 거, 바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보험급여라는 건 우리가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었다, 그죠? 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다시 말하면 직접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장례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돈은 직접비 보험급여에 해당되죠. 근데 생산 손실, 시간 손실 이렇게 기타 손실 비용은 간접비에 해당되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종류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들어가고요.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까지가 보험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림과 같은 기본 모형이 나타내는 안전보건 표시의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을 묻고 있는데요. 사각형이에요. 그죠? 이거 뭘까요? 금지는 기본 모형 어떻게 됐습니까?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이었다. 그죠? 경고는요, 삼각형도 있었고, 이렇게 마름모 경고 표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경고는 마름모, 그 밖의 경고 삼각형이었죠. 지시 표지는 그냥 동그라미였습니다. 그죠? 안내 표지가 사각형이었죠. 그래서 현재 기본 모형이 사각형인 건 4번의 안내 표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갈게요. 기업 내의 계층별 교육 훈련 중에서 주로 관리 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 정령 교육은 이라고 했습니다.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과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관리감독자 교육훈련 중에서요, 교육훈련의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TWI는 일선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이었다, 그죠? 첫 번째 작업 방법 기법이죠. JMT였죠. Job Method Training. 그래서 작업 방법을 익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지도, 내가 작업 방법을 내가 몸으로 익혔다면 그거를 지도를 해야죠, 그죠? 작업 지도 기법. Job Instruction Training 할 때 JIT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는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사람을 통솔해야죠.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인데요. Job Relation Training 할 때 JR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안전 기법, 안전하게 작업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Job Safety Training 할 때 JST, 그죠? 이렇게 작업 방법과 그 다음에 작업을 개선하고 지도하는 걸 가르치는 건 뭔가, 그죠? TWI, ATT, MTP, ATP 중에요. 일선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사회행동이라는 건요, 사람이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나타나는 행동 성향을 뜻합니다. 그죠? 때로는 협력하죠. 조력이나 분업이 해당됩니다. 때로는 집단끼리 대립하게 되고요.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도피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융합 또는 강제 타협 같은 사회 행동도 있죠. 이건 전부 다 사람이 그룹이나 사회를 이루다 보니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1번의 모방은 뭐죠?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인간의 그냥 사회 행동이 아니라 행동 성향이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 주의하시고요.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 실기까지 중요하죠. 위험예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예지라는 건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예지는 미리 알아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 하자? 주변을 파악하자. 1단계 현상 파악. 주변을 파악했다면 거기서 뭘 찾아야 합니까? 사고 요인을 찾는 것이죠. 2단계 요인 조사인데요. 이렇게 위험을 찾는 게 본질이죠, 그죠? 그래서 2단계 요인 조사는 본질 추구다라고도 합니다. 요인, 사고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대책을 수립해야죠. 3단계 대책 수립. 자, 대책을 행동으로 실천해야죠, 그죠? 그래서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 또는 마지막 합의 요약 단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라운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원인 결정이 아니죠, 그죠?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그죠? 자, 3단계는 맞고요. 틀린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 넘어갈게요.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간혹 나온다, 그죠?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을 위험 1이라 합니다. 감성적 리듬은 33일 주기, 주의력, 예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성적 리듬은 I로 표시하고 사고력과 관련되어 있고요. 육체적 리듬은 신체적 컨디션의 율동적 발현, 즉 식욕, 활동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틀린 설명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육체적은 P로 나타내죠. 그죠? 육체적은 P인데요. 23일 주기. 육체적인 게 주기가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게 S죠. 28일입니다. 지성적인 리듬이 I인데요. 33일 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 식욕이나 소화력, 활동력, 지구력이고, 감성적인 건 감정이죠. 주의심, 창조력, 희노애락. 지성적인 건 상상력, 사고력, 인지력, 판단력 같은 게 해당되죠. 그래서 리듬이요, 주기가 제일 짧은 게 육체, 감성, 지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23, 28,
33일 주기. 그죠? 그럼 우리 틀린 거 찾아볼게요. 감성적 리듬은 33일이 아니라 28일 주기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의 시지각, 착각 현상 중에서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자동 운동은요, 깜깜한 암실에서 소광점, 작은 점을 찍고 계속해서 점을 응시하면 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암실이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예, 광의 강도가 큰 것이 아니죠. 광도가 작아야 됩니다. 어두워야 되고요. 점이라는 거, 소광점이죠. 광점이 작아야 되고, 점이라는 건 대상이 단순하다라는 걸 뜻했고요.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워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설명 틀렸죠. 광의 강도가 작을 것 해야겠습니다. 20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하죠.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 표시잭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암녹이었죠. 암녹.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적이었죠. 예. 암녹, 일적, 황황하회. 그죠? 그래서 황화수소는 예, 황화수소 할 때 하회, 할로겐 황화수소 회색 맞다. 그죠? 시아나수소도 하회. 그죠? 그래서 회색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암녹이고요. 아, 예, 일적 요거는 생략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혼돈됐는데요. 과거였고 이제는 변경되어서 암모니아, 암녹, 그죠? 아황산용은 황색, 노란색입니다. 하회죠. 할로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이렇게 하나화가 들어가는 건 회색 이렇게 기억했고요.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이었습니다. 암녹, 황황, 하회, 유갈 이렇게 기억했죠. 자, 그 다음에 복합용과 겸용인데요. 복합용은 두 개 가스용이죠. 예를 들어 암모니아하고 아황산용 이렇게 두 개로 쓴다면 암모니아 녹색에 아황산 노란색이죠. 이렇게 색을 2층으로 분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겸용은 방독 마스크 기능에다가 플러스 방진 마스크 기능이 있는 거였다. 그죠? 자, 백색과 해당 가스색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아래가 흰색이 있다. 그죠? 흰색이고 위에가 녹색이라면 방진 마스크 기능 플러스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 겸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색깔, 시기 대비해서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21번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요건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면 오염되는 것이고 영향받지 않는 건 무오염성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부품 A, B, C, D의 신뢰도가 R로 동일합니다.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R 두 개가요. 우리가 식만 한번 세워볼게요. R 두 개가 병렬이니까 1-1-R 곱하기 1-R이다. 그죠? 요거 곱하기 여기도 똑같이 병렬이니까 1-1-R 곱하기 1-R이죠. 요거를 그냥 수학을 푸실 수 있으면 천천히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언제 수학을 모르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은요. 똑같은 문제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냥 삼각형 하시고 마지막에는 답이 요거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수학이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은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 수학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실기 넘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문제 반복되니까 이런 문제들 답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브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다. 이것만 봐도요. 서브 시스템 분석이다. 뭐였죠? FHA다. 바로 나오겠죠. 그죠?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했습니다. 시스템 구성에서부터 시스템 정의, 시스템 개발까지인데요. 서브 시스템의 분석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답은 2번에 FH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적인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전도는 뭐죠? 근육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죠. 근육이 움직이는 건 정신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육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되죠. 뇌파, 뇌의 활동, 부정맥 지수, 전멸융합 주파수 이런 거는 정신적인 작업 부하를 나타내는 생리적인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단계인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을 설계 관계 대상과 설계 관계 대상과 운전 관계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설계 관계 대상이다. 그죠? 관계로 고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성적인 항목, 정량적인 항목을 묻는 문제 잘 나왔죠. 근데 설계 관계 항목과 운전 관계 항목을 묻는 이런 유형의 문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설계 관계 항목과 정성적인 평가 항목에 우리가 위에서 문제에서 보면요. 2단계 정성적인 평가 중에서 정성적인 평가 항목 중에서 설계관계 항목이 있고 운전관계 항목이 있다. 그죠? 설계관계에 해당되는 건 입지적인 조건, 어떠한 입지가 어떻다라는 조건, 공장 내 배치, 건조물은 건축물을 뜻합니다. 서방용 설비, 입지 조건이나 배치나 건축물이나 설비는 설계사항이에요. 그 나머지 원재료 중간체 제품, 이거는 설비를 운전해야 재료를 가지고 중간체 나오고 제품 나오잖아요. 돌아가는 공정도 운전이죠. 그리고 수송이나 저장하는 것도 운전 관계고요. 공정기기도 운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거. 설계에 관계되는 건 배치가 어떻고 입지 조건이 어떻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어떻다. 요거 설계였죠. 원재료 중간 제품은 바로 운전관계 항목이었다. 그죠?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26번 불내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A하고요. A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여기 집합에 A가 있고 나머지가 있다. 그죠? B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A가 아닌 나머지 B를 더하면 A 플러스 B는 전체 집합에선 1이죠. 이 B가 바로 A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죠? A 플러스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뭐였죠? A하고 B는 다른 집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집합 안에 A가 따로 있고 B가 따로 있어요. A, B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교집합이죠. A와 B의 교집합이 바로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제로하고 똑같으니까 A가 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자, 요렇게 곱하면 AA죠. 요렇게 곱하면 AB가 됩니다. 그죠? AA는 다시 말하면 A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AB가 된다. 틀린 건 3번 되겠네요. 자, A 플러스 A바 B인데요. A바가 뭐냐면 A가 아닌 나머지죠. 지금 A와 B가 있는데 A가 아닌 나머지 이게 바로 A바가 B잖아요. 그죠? 그래서 BB는 결국 B죠. 그래서 A 플러스 A바 B는 A 플러스 B가 된다.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인간공학은요, 사고를 감소하고 생산성 증대하고
안전성 향상하고 다 좋잖아요. 그죠? 인간을 고려한 설계를 해서 사고 줄이니까 생산성이 증대되고 안전성도 올라갑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한다면 할 필요 없죠. 감소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4번이고요.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성 제고와 능률의 향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했는데요. 파란색 별표,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잡음에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이에요. 통화하는데 잡음이라는 건 간섭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를 통화 간섭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비 위험 분석 PHA죠. 식별된 사고 범주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PHA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1단계 클래스 1은 파국적 또는 치명적 해도 된다 그랬죠. 또는 치명적 해도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이고요. 시스템이 완전 손상을 입는 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 위기적 해도 되고 위험 해도 된다 그랬죠. 사람으로 치면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이고요. 시스템은 중대 손상을 입는 게 되겠습니다. 3단계는 한계적이다 라고 했고요. 이거까지 그래도 좀 괜찮다, 그죠? 경미한 상해나 시스템 성능 저하고요. 4단계는 무시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경미한 상해나 시스템 저하도 없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닌 단계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죠? 4번의 수용 가능이 답이 되겠죠. 자, 30번 문제 삼각형 문제입니다.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풀어보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답이 바뀌지가 않고 나오니까요. 하실 분들 해보시는 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답은 꼭 체크하십시오. 기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똑같은 문제가 중복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갑니다.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정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룩스라면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도는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었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 바로 x의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죠? 분의 위에는 빛의 양, 광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m에서 조도부터 계산해 볼게요. 3m는 떨어진 거리가 3이니까요. 3의 제곱분의 그때 조도가 300이다. 그죠? 3m에서 조도가 주어졌네요. 3m에서 조도가 300이다라고 했으니까 300은 x의 제곱분의 광도가 되겠죠. 1분의 300이니까요. 이렇게 분수는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아진다. 그죠? 1 곱하기 광도니까요. 광도는 하면 300 곱하기 3의 제곱.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3, 9, 27이니까요. 2700 칸델라가 광도가 되겠습니다. 광도라는 건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광도라는 건 여기에 형광등이 지금 빛을 내고 있는 자체 불빛, 일정하죠. 멀어질수록 조도,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 조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광원이 내고 있는 빛의 광도는 일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3m에서 광도가 얼마다? 2700 칸델라다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럼 2m에서 조도 계산할게요.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현재 떨어진 거리 2니까요. 2의 제곱분의 광도는 변함없죠. 27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675고요. 단위는 룩스. 그죠? 조도의 단위는 두 개가 있는데요. 거리의 단위가 미터일 때 조도는 룩스가 되겠죠. 거리의 단위가 한 발자국 단위 푸트일 때는요. 뭐였죠? 푸트 캔들 단위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룩스와 푸트 캔들 두 개가 조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윤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사항,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다, 그죠?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그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키보드 조작하는 건 얼마였습니까? 네. 키보드는요, 4시간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단말기 업무는 하루 4시간, 그 다음에는 다 2시간이었죠.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손목이나 손 사용,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허리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굽히는 거,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 물건을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그죠?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자, 이런 시간들 전부 다 지금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다, 그죠? 자, 시간은 2시간인데요. 그 다음 요거 횟수 한번 우리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사람, 드는 작업, 25kg 10회입니다. 그죠? 하루에 25회 이상 10kg, 10회는 25kg이고요. 반대 바뀌었죠? 25회는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에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다. 그죠?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몇 회였죠? 10회 이상, 그죠?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그래서 틀린 건 바로 3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다 암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키보드 4시간, 나머지 시간 몇 시간? 2시간 하시고요. 횟수가 나오는 거 2시간 10회. 이런 식으로 숫자 위주로 조금 정리해서 숫자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기에 넘어가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서술하시오라는 거보다는 괄호를 비우고 시간이나 킬로그램을 적으시오가 더 그죠?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은 문제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시각적 식별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 되겠다, 그죠? 조도는 광원의 세기를 말한다. 광원의 세기는 뭐죠? 이거는 광도죠. 광원의 세기는 광도예요. 조도는 뭐죠?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었죠. 그래서 조도는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단위 면적당 밀도다. 그죠? 그래서 빛의 단위 면적당 밀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휘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나 방출되는 광량이다. 그래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 휘도가 됩니다. 반사율은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조도와 광도의 비를 말한다. 광도 대비란 표적의 광도와 배경의 광도의 차이를 배경 광도로 나눈 값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넘어가겠습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 중에서 기능적으로
예,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모아서 배치한다. 이거 뭐였죠? 예, 예, 기능별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게 기능별 배치의 원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설명 4번이죠. 부품 배치의 원칙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은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그죠? 중요한 것을 먼저 배치하자 그랬죠.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빈도의 원칙이죠.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배치했다. 그죠?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순서의 원칙.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해야 편하죠.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배치합니다. 네 번째가 기능별 배치의 원칙.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데요. 기능별로 비슷한 것은 모아서 배치하자라는 게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칙,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좁이죠, 그죠? 예, 해좁 분석 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학습 및 적용이 쉽다. 기법 적용에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해좁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팀 단위 수행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예, 3번 설명이 틀렸죠. 해좁, 예, 그래서 우리 화학 설비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위험 및 운전성 분석이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문제. 요거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자주는 안 나왔습니다. 산업위생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산업안전에 나왔습니다.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스쿠후쿠 온도지수 WBGT를 상출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스쿠후쿠 온도지수 WBGT는요. 옥외죠.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가 있고요. 옥내 또는 옥외더라도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옥외,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NW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2 곱하기 흑구 온도, 예. 그 다음에 0.1 곱하기 건구 온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0.7 곱하기 자연습구, 0.2 곱하기 흑구, 0.1 곱하기 건구는 태양이 내리쬐는 옥외일 때이고요. 옥내나 태양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는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현재는 공식을 묻는 문제죠. 내리쬐지 않는 옥내다라고 했으니까요.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에 0.3 곱하기 흑구 온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주 안 나왔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7번 FTA에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에서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입력이 O로 들어가면 반대로 출력이 나와요. X, 그죠? 그래서 입력이 참이면 부정, 부정이면 참 이렇게 거꾸로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 게이트다, 그죠?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부정 게이트는 입력과 반대 현상의 출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기호는 억지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출력이 생기고요. 자, 예, 요렇게 보통 시험에 잘 나오죠. OR이면서 동시에라고 하면 배타적 OR이다 그랬죠. 입력사상 중 오직 한 개 발생으로만 출력이 생기는 게 배타적 OR 게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뭐 순서대로. 순으로 하라는 건 앞에 걸 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적 AND 게이트입니다. 입력 사상이 특정 순서대로 발생할 때 출력이 생기는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되고 별표 2개에서 3개다, 그죠?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추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그죠? 다음 정기 점검에서 부품이 고장났네 할 때까지는 고장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거죠. fail operation이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죠. 자, fail safe의 세 가지 기능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fail passive. fail 고장나면 pass, 다음 단계다 그랬죠. 부품 고장 시에 기계는 알아서 정지하는 게 fail passiv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il, 고장나면 active는 활동하다라는 뜻인데요. 고장이 났다라는 경보를 주고 짧은 시간만 운전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fail, 고장이 났는데 operation은 자동이죠. 그죠? 부품에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왜죠? 병렬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부품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서 시스템은 정기 점검 때까지 정상 작동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양립성 종류가 아닌 것은, 그죠? 우리 머릿속의 개념이죠. 온수는 빨간색 온수, 파란색 냉수, 그죠? 이거 개념의 양립성.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양립성, 그죠? 우리가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 바퀴도 좌측으로 운동해야 되죠, 그죠? 운동의 양립성. 공간의 양립성이죠. 우리가 조종장치나 표시장치 같은 공간에 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아닌 건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가 양식 양립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양립성은 인간의 개념적 현상이고요. 공간적 양립성은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 운동의 양립성은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거고, 양식 양립성은 자극과 응답하는 양식의 존재에 대한 일치적 양립성입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임스 리슨의 원인적 휴먼 에러 종류 중 다음 설명의 휴먼 에러 종류는 했습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 별표. 지금까지 잘 보지 못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자동차가 우측 운행하는 한국의 도로에 익숙해진 운전자가 좌측 운행, 우리는 우측 운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좌측 운행을 해야 하는 일본에서 우측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자, 요거는 고의사고, 숙련 기반 에러, 규칙 기반 에러, 지식 기반 에러,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숙련 기반 에러라는 건 평소에는 숙련된 작업이었는데 실수로 건망증이 있거나 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과를 잘 깎았어요. 숙련되어 있잖아요. 사과 깎는 거. 깎다가 손을 다치는 거. 이런 게 실수한 거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끓이던 것을 깜빡 잊고 찌개가 타버렸어요. 가스레인지를 불을 켜고 끄는 건 숙련된 거잖아요. 이런 게 숙련 기반 에러가 됩니다. 두 번째 규칙 기반 에러는 잘못된 규칙을 기억하거나 우리나라는 좌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가니까 우측 통행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규칙을 기억을 못하거나 모르는 거죠. 제대로 된 규칙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한 에러. 그래서 일본에서 우측 통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측 통행인데 일본은 좌측 통행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했으니까 이건 뭐죠? 규칙을 잘못 알아서 난 사고, 규칙 기반 에러.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그 다음 지식 기반 착오,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식 기반 착오는 장기 기억 속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경우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접하잖아요. 추론을 통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처음 보는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건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몰랐기 때문에 지식 기반 착오에 해당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진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주 출제가 안 되었던 유형이죠. 그죠? 현재는요, 진동이 생기는 진동 작업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뭐를 알려야 할까요? 그죠? 자, 일단 진동이 인체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과 증상을 일으키는지 알려야겠죠. 자, 이러한 증상을 주니까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해야 된다. 알려야 되고요. 진동이 있는 기계기구를 관리하는 방법, 진동장애를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교육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찾아볼게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진동기계기구 관리 방법, 보호구 선정과 착용 방법, 맞죠? 그죠? 근데 진동 제의 시 비상연락체계 아닌 건 바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게 가로수 되게 나무가 높잖아요. 이런 데 보면 나무가 높은데 여기에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 그죠? 나무가 있어요. 가지칠 때 보면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게 와서 작업대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작업자들이 이렇게 자르고 하는 작업하거든요. 원래는 크레인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동식 크레인이나 크레인에 탑승 설비가 있고 추락 위험을 방지했을 때는 사람 탑승해도 되죠. 자, 그런데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그죠? 첫 번째,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안전대 구명줄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대 구명줄 설치 적합하죠. 그 다음에 탑승 설비의 하강 시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 탑승 설비가 동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작업대에서 작업자가 내려야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추락하죠. 이것도 맞다. 그죠?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높은 곳에 있는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크레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사람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입니다. 첫 번째 탑승 설비는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그리고 안전대 구명줄을 설치하고 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면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이 전부 다 추락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탑승 설비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이렇게 세 가지였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승차석 외의 탑승을 제한하는 것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1번 되죠. 그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하강 시는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하고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맞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 지름이 150입니다. 평형 플랜지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입니까? 그죠?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숫돌의 지름 150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요, 50이 되겠죠? 그죠? 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너, 그죠? 플레이트, 평면을 만드는 기계다. 그래서 이거를 평삭기다라고도 했습니다. 작업 시 안전 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움직이는 기계 베드 위에 다른 물건 올려놓지 않는다. 좋습니다. 바이트는 짧게 나오도록 설치한다. 좋죠. 프레임 내의 피트, 구멍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좋고요. 칩 브레이커는 긴 칩을 중간에 잘라주는 방호장치였죠. 어디죠? 선반의 방호장치였습니다. 그죠? 칩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칩 브레이커는 칩을 짧게 되게 잘라주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잘못되었죠. 이거는 선반 작업할 때의 안전 대책이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기 과부하 방지 장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와 타방호 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맞죠, 그죠? 양준기에는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한다고 해서 다른 장치에 장애를 줘서 작동을 못하게 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약간 교재 오류라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장치 기능을 변형이나 보수할 때 방호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걸 변형이나 보수한다라는 건 방호장치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준기 기능도 동시에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방호장치가 작동 안 하는데 양준기는 정지하지 않고 원활하게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맞게 하면 방호장치 기능을 제거나 정지했을 때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양준기 기능도 동시에 정지해야 합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야 위험하지 않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죄송한데요.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에 과부하 방지 장치에는 정상 동작일 때는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과부하 시에는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 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양준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과부하 방지 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 램프가 작동되어야 하고 양준기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과부하가 되었다라는 건 위험한 상태죠.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삐삐삐삐 경보음과 빨간색 등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부하 시에는 기계는 작동 안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틀린 설명이 2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체크하시고 다시 봐주시고요. 2번 부분에서 방호장치 기능을 변형이나 보수할 때 양준기 기능이 동시에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번 그죠? 별표 3개짜리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사고 나기 직전에 스탑, 멈춰야 된다 그랬죠? 스탑 기능부터 볼게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 그 다음에는 스탑시키는 기계를 다 모을게요.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그죠? 그 다음에는 위험 부분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위험 부분이 어디냐면 프레스는 금형이죠. 그리고 이 금형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고요. 전단기는 잘라내는 칼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칼날은 테이블과 병행해야 한다. 전단기는 칼날 및 테이블 상태죠. 이렇게 위험 부분에는 방호 장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당해 방호 장치의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나 칼날은 위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 방지 기구가 있다, 그죠?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크랭크 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이나 연결 나사가 풀렸는지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였죠. 자, 정지하는 두 가지 클러치 브레이크,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고요. 그 다음에 방호장치 두 가지, 그죠? 당해 방호장치 기능하고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위험 부위 두 가지죠. 프레스는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전단기는 칼날 및 테이블 상태. 요까지만 해도 실기 충분한데요. 하나 더 기억하면 연결봉이나 연결 나사 등의 볼트 풀림 유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이거는 상관없죠. 이거는 바로 작업 장소 집안 상태까지 들어가는 건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었죠.
해당하는 것 그랬다. 그죠? 아니죠. 하역장치, 유압장치 아니고요. 공가방지장치 아니죠.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 기능.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7번 넘어가겠습니다. 방호장치를 분류할 때는 크게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격리형, 장소를 격리시키고 접근 거부형, 이 장소에 접근하는 걸 거부하고 접근 반응형, 접근했을 때 반응해서 그죠? 기계를 멈춰버려요. 요거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인데요. 위험원을 포집한다. 포집형은 위험원에 대한 방호 조치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우리가 위험원에 대한 방호 조치는 포집형, 감지형 두 가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둥근 톱이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죠. 띠톱이죠. 톱도 날이 있으니까요. 날 접촉 예방장치. 못대기 기계는 혹처럼 튀어나온 걸 잘라내는 건데요. 역시나 날이 있으니까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죠. 대패는 이것도 날이 있기 때문에 수동 대패도 뭐였죠? 날 접촉 예방 장치죠. 반발 예방 장치는 둥근 톱이었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은요. 톱날 접촉 예방 장치와 재료의 반발을 예방하는 반발 예방 장치 두 가지였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4번 되겠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 등의 도체에 교류를 통한 코일을 접근시켰을 때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 방법은 이렇게 교류죠. 어떠한 전류나 흐르는 와류를 보내서 그 결함을 알아내는 방법이죠. 그죠? 이런 것을 와류 탐상 검사다라고 합니다. 시험체 표층 부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와전류, 그죠? 의 변화, 즉 시험 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결함을 식별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서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한 양중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3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중기는요.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포함되고요. 그 다음 곤도라, 승강기까지 해당되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1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롤러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면 롤러 직경이 36cm이고 분당 회전 속도가 50rpm이라면 급정지 거리는 약 얼마 이내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급정지 거리는요.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합니까? 급정지 거리는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 미만, 속도가 느릴 때는 파이 곱하기 3분의 1, 그죠? 30 이상, 속도가 빠를 때는 더 멀리 달려가겠죠? 파이 곱하기 2.5분의 1인데요. 일단 표면 속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회전하는 기계의 속도는 V는 전분의 파이 dn이었죠.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하지만 직경에 다니는 밀리미터를 대입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V는 전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는 공학용 계산기 파이 눌러주시고요. 직경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36cm다. 그죠? 센티미터를 곱하기 10을 해야 밀리미터로 바뀌잖아요. 36 곱하기 10 하니까요. 360 밀리미터. 이렇게 밀리미터로 대입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60mm 곱하기 분당 회전수가 RPM인데 50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50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56.5 m/min. 현재 속도는 30 이상, 속도가 빠르다. 그죠? 이때 급정지 거리는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직경은요. 지금 여기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네.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급정지 거리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요. 센티미터를 계산할 때는 직경을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그죠? 하지만 속도를 계산할 때는 1000으로 나눴기 때문에 밀리미터 대입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36cm 곱하기 2.5분의 1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45.24cm가 급정지 거리가 되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금형 설치 해체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요거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틀렸습니다 하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정 볼트는 고정 후 가능하면 나사산이 3개에서 4개 정도 짧게 남겨 슬라이드와 명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고정하는 볼트는 나사산을 3개에서 4개 정도 짧게 남기라는 건 우리가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는 산이 있잖아요. 짧게 남겨야 되는 건 나사산이 짧게 남겼다는 건 많이 물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 볼트는 나사산이 3, 4개 정도 짧게 남겨서 슬라이드와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좋습니다. 두 번째, 금형 고정용 브래킷을 고정시킬 때 고정용 브래킷은 수평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정 볼트는 수직이 되게 고정한다. 볼트 항상 수직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 볼트를 고정하는 브래킷은 수평이 되게 한다. 좋습니다.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의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의 2분의 1 이하가 아니라 뭐였죠? T홈의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금형의 설치 용구는 프레스의 구조에 적합한 형태로 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 장치에 대하여 검사 후 봉인에 사용하는 재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압력방출 장치는 매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해서 토출 압력을 시험을 하고 뭘로 봉인? 납으로 봉인합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압력방출 장치는 얼마마다 한 번,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 압력을 시험했죠. 봉인할 때 사용하는 재료 바로 1번의 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점에 손이 들어가면 손을 쳐낸다 그랬죠. 그죠? 위험점으로부터 손을 보호하여 주는 프레스의 안전장치는 바로 손을 쳐내는 막대, 손쳐내기식이 되겠죠. 그죠? 영어로는 스위프 가드식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 내용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이나 조명시설을 합니까? 그죠? 통로의 조도는 75룩스 이상이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넘길게요. 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중 보일러의 방호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단 보일러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을 방출하는 압력 방출 장치. 그죠? 적정 압력보다 압력이 높아질 때요. 버너 연소를 차단시켜요. 버너에서 연소가 차단되면 물이 끓어서 더 이상 증기가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압력이 생기는 걸 제한하는 압력 제한 스위치가 있고요. 안전 수위를 조절하는 고저 수위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연료가 공급될 때 화염이 이제 생기는지 검출합니다. 만약에 화염이 없이 연료만 공급되면 가스가 누설되겠죠. 자, 이렇게 화염 검출기까지가 보일러 방호 장치였죠. 그죠? 자, 언로드 밸브는 어디였죠? 공기 압축기의 방호 장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롤러기 급정지 장치. 자, 급정지 장치가 방호 장치인 건 롤러기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기계는요, 정지 장치는 전부 다 방호 장치 명칭은 비상정지 장치다. 실기감 주의하라 그랬죠. 급정지 장치 종류가 아닌 거. 일단 밑에서부터 볼게요.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0.6m 이상 또는 이게 노동부 고시마다 다른데요. 0.4m 이상, 0.6m 이하라고 되어 있는 고시도 있으니까 두 가지 함께 기억하시고요. 배로 조작하는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손으로 조작하는 건 가볍게 손을 들어 터치해도 되니까요. 밑면에서 1.8m 이내였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의 어깨 조작식 해당되지 않죠. 5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잘 출제가 안 되었던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 풀러 또는 체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훅의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용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하는가? 훅의 입구가 너무 벌어지면은요, 그것도 또 뭐죠? 체인 블록이나 이게 또 이탈하는 원인이 되니까 훅에서 입구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훅의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용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이고요. 출제 안 되었던 내용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컨베이어의 역전 방지 장치, 역회전 방지 장치를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앞에서 나왔지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죠.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라체식, 밴드식, 롤러식 맞는데요. 슬롯식은 전기 브레이크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식입니다. 답은 3번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출제되었지만 자주 아니기 때문에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연삭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 그죠? 연삭숫돌을 구성하는 3요소는 첫 번째 입자, 두 번째는 기공, 세 번째는 결합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계위험 방지 기술까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새롭게 출제된 문제나 그리고 본인이 자주 틀리는 문제는 본인만 체크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해서 체크해 두시고 틀렸던 문제 꼭 다시 그죠?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다음에는 맞는 내용으로 그죠? 머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